여러분, 올리브유 다이어트 솔직히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올리브유를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진짜 제일 허무한 게 뭐냐면요, 열심히 공복 올리브유도 챙겨 먹고 좋다는 레시피도 따라 했는데 살은 그대로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기름만 더 먹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드는 거예요. 저도 6개월 동안 먹으면서 그랬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6개월 동안 올리브유 직접 먹어보면서 느낀 진짜 현실적인 변화와 어떻게 했을 때 올리브유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상황에서는 효과가 안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올리브유를 다이어트에 진짜 도움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가 실제로 느낀 올리브유는 다이어트를 직접 해주는 마법의 음식이 아니라 내 식단과 루틴을 오래가게 도와주는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이 결론을 먼저 이해하시면 오늘 영상이 훨씬 빨리 정리되실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는 왜 효과가 없었는지 바로 체크하실 수 있게 체크 포인트를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둘게요. 영상 끝나고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제가 6개월 동안 해보면서 정착한 올리브유를 그냥 추천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제품으로 정착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실패를 덜 하는지, 조리용 생식용을 왜 나눠야 루틴이 오래가는지 기준 자체를 다 말씀드릴 겁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좋은 올리브유 소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수 있는 판단 기준을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면 적어도 좋다니까 먹어보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효과가 안 나는 이유가 뭔지, 뭘 먼저 고쳐야 하는지, 어떤 올리브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딱 감이 잡히실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올리브유 다이어트 효과를 못 느낄까? 먼저 이 부분부터 정리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은 올리브유만 먹으면 뭔가 살이 금방 빠질 것 같고, 공복에 한 스푼 먹으면 식욕이 억제되면서 다이어트가 잘 굴러갈 것 같고, 근데 제가 경험한 올리브유는 열심히 챙겨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거나 식욕이 드라마틱하게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직접 시행착오를 겪어보면 느낀 것, 그리고 다이어트, 식습관 관련 책을 공부하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반복해서 나오는 핵심은 비슷했습니다. 한 가지 음식보다 전체 식습관 구조, 그리고 수면, 스트레스,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리브유를 기적의 음식처럼 말하지 않고 루틴을 도와주는 도구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걸 직접 몸으로 겪었어요. 제가 둘째 태어나고 나서 한동안 거의 수면이 박살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잠은 쪼개서 자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컨디션은 무너지고, 그 와중에도 저는 컨텐츠 때문에 올리브유 요리도 먹고 공복 올리브유도 계속 챙겨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살이 더 찌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확실히 알게 됐어요. 좋은 음식을 하나 추가하는 것보다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안정되면서 저의 수면 패턴도 조금씩 돌아오고, 자극적인 음식 당김도 줄어들고, 식사 루틴이 맞춰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올리브유가 확실히 도움이 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올리브유 자체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가 나는 상태에서 먹고 있느냐, 효과가 안 나타나는 상태에서 먹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 다이어트 하면서 진짜 많이 하는 잘못된 습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름만 추가하고 식단은 그대로 두는 것. 이게 진짜 많습니다. 올리브유가 좋다고 하니까 공복에도 먹고 요리에도 넣고 샐러드에도 뿌리는데, 정작 야식은 그대로, 과자 그대로, 자극적인 음식 그대로, 술자리 그대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몸 입장에서는 좋은 지방이 들어온 게 아니라 총 섭취량이 늘어난 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매운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이 계속 들어가면 식욕이 더 흔들리고요. 한번 무너지면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올리브유? 이거 별로 효과 없네. 근데 사실은 올리브유 문제라기보다 올리브유가 효과를 내기 어려운 식단 구조였던 겁니다. 여기서 해결책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유는 추가 음식으로 넣는 게 아니라 교체 음식으로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버터, 마요, 과한 소스 대신 올리브유로 풍미를 만들고, 자극적인 배달 음식 한 끼를 줄이는 대신 올리브유가 들어간 간단한 식사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올리브유 단독으로 끝내지 말고 같이 먹는 음식 구성이 중요해요. 제가 정말 체감적으로 효과가 좋았던 건 올리브유, 채소, 단백질 조합이었어요. 예를 들면 양배추, 토마토, 당근, 마늘, 이런 재료에 올리브유를 곁들이는 식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무엇보다 맛이 좋아지고요. 식사의 만족감과 포만감이 아주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포만감이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음 끼니까지 흔들림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음식들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강력한 항염 항산화 작용을 통해 몸속에 쌓인 염증을 서서히 없애주고, 무엇보다 장 건강을 개선시키면서 가짜 허기를 느끼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가공식품, 배달음식에 의해 망가졌던 몸 상태를 이러한 음식들과 올리브유로 서서히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과자를 완전히 끊거나 고된 일 마치고 뭔가 보상받고 싶을 땐 치킨같이 자극적인 음식들이 땡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가짜 식욕이 제가 말씀드린 식단으로 몸이 정상화됐을 때 그 빈도를 확연히 낮출 수 있고, 다시 회복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주 빠르게 내 몸을 원래 루틴으로 되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만족하는 다양한 올리브유 활용 레시피를 다루고 있어요. 즉 핵심은 올리브유를 먹는다가 아니라 올리브유를 활용해서 내 식단 구조를 바꾼다.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이 차이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채널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다이어트를 빨리 빼는 기술보다 오래가는 식습관 구조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맵고 짜고 무조건 강한 맛보다 내가 현실에서 반복 가능한 루틴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올리브유도 같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올리브유 다이어트 망치는 잘못된 습관 두 번째, 루틴이 무너진 상태를 무시하고 올리브유만 기대하기. 이것도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잠이 자꾸 깬다, 스트레스가 높다, 커피로 버틴다,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하다. 이런 상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들어와도 체감이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루틴이 완벽해야지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완벽한 루틴을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다만 최소한 점검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올리브유 다이어트 시작 전 체크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아래 4개 중에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올리브유 체감이 약할 수 있어요. 잠이 자주 깨거나 수면 시간이 너무 짧다, 스트레스가 높고 예민한 상태가 계속된다, 커피, 단 음식으로 버티는 날이 많다, 야식, 폭식, 배달 빈도가 높다.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되면 올리브유를 더 좋은 걸 사는 것보다 먼저 루틴 흔들림을 줄이는 게 우선이에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2가지만 먼저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식사 시간대를 너무 들쑥날쑥하게 만들지 않기. 두 번째, 하루 한 끼라도 자극적인 음식 대신 올리브유 활용한 집밥 간단식으로 바꾸기. 이 2가지만 해도 몸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올리브유의 장점이 느껴지기 쉬워집니다. 제가 실제로 겪어본 것도 그랬고요. 아이가 안정되면서 저의 수면 패턴이 돌아오고 식단이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가장 먼저 느꼈던 게 자극적인 음식이 덜 당긴다는 변화였습니다. 이게 진짜 큰 변화거든요. 다이어트는 결국 의지력이 아니라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은 루틴을 만들고 루틴은 무리 없는 식사가 만들어줍니다. 그 식사를 도와주는 도구로 올리브유를 쓰는 거예요. 결국 제 채널에서 말하는 다이어트는 의지력 대결이 아니라 구조 설계입니다. 잘 참는 사람만 성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 그래서 제가 올리브유를 얘기할 때도 성분 자랑보다 내 생활에 맞는 방식인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올리브유 다이어트 망치는 잘못된 습관 3번째, 맛없는 올리브유를 억지로 먹고 비싼 오일을 아무데나 쓰기. 이것도 진짜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올리브유 다이어트에서 생각보다 제일 중요한 건 성분표보다 먼저 맛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라도 맛이 부담스럽거나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꾸준히 못 먹습니다. 꾸준히 못 먹으면 효과 체감이고 뭐고 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비싸고 좋은 올리브유를 조리용으로 다 써버리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루틴이 끊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조리용과 생식용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왜 좋냐면 조리용은 가성비로 부담 없이 쓰고 생식용 마무리용은 맛과 풍미 좋은 걸 써서 만족도와 지속성을 챙길 수 있어요. 그러면 비용 부담도 줄고 맛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가고 결국 꾸준히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이어트에서 제일 무서운 건 중간에 끊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유 고를 때 이렇게 봅니다. 고스펙에 비싸고 얼마나 좋아 보이냐가 아니라 계속 손이 가느냐. 이 기준으로 보시면 실패 확률이 훨씬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실제로 권하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올리브유 다이어트는 이 3단계입니다. 1단계, 루틴 먼저 점검하기. 식단보다 먼저 내 상태부터 체크해주세요. 잠은 잘 자는지, 스트레스는 어떤지, 커피, 당으로 버티고 있는지, 야식 빈도는 어떤지. 여기서 흔들리면 결국 올리브유가 아무리 좋아도 체감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고치란 뜻 아니고요. 내가 지금 효과가 잘 안 나는 상태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괜히 제품 탓만 하다가 포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단계, 올리브유를 식단 구조에 넣기. 여기서 핵심은 좋은 걸 더 먹는 게 아니라 덜 좋은 걸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극적인 소스향 줄이고 올리브유로 풍미 만들기, 배달 한 끼 줄이고 올리브유가 들어간 간단식 만들기, 샐러드가 맛없어서 포기하던 걸 올리브유로 맛 살리기, 이렇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배추, 토마토, 당근, 마늘같이 집에서 자주 쓰는 재료에 올리브유를 활용했을 때 가장 맛이 좋았고 꾸준히 가기 좋았습니다. 굽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맛있어야 계속 갈 수 있고요. 다이어트는 벌 주는 게 아니라 루틴으로 내 몸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3단계, 공복 생식 마무리 사용법을 내 몸에 맞게 정하기. 많이들 물어보세요. 아침 공복 올리브유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내 몸에 맞아야 하고요. 어떤 분은 공복 한 스푼이 잘 맞고 어떤 분은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내 몸 반응을 보면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복이 부담되면 샐러드, 구운 채소, 수프의 마지막으로 뿌려주는 것처럼 생식 마무리용으로 먼저 시작해도 충분해요. 핵심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공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댓글이랑 카페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공복으로 먹었는데 속이 불편했다? 좋은 걸 샀는데도 체감이 없었다? 맛이 안 맞아서 며칠간 하다가 포기했다. 이런 질문들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왜 체감이 갈리는지, 어디서 루틴이 끊기는지 기준부터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올리브유도 지방인데 살찌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지방은 지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올리브유를 추가로 넣지 말고 식단 구조 안에서 교체로 넣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극적인 음식 그대로 두고 올리브유까지 더하면 당연히 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식사의 질과 만족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쓰면 꾸준히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싼 올리브유 꼭 써야 돼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조리용까지 무조건 비싼 걸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부담되기도 하고 루틴이 끊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리용 생식용 분리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도 좋고 지갑도 지키고 루틴도 오래갑니다. 맛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특히 공복이나 생식으로 드실 분들은 맛이 안 맞으면 이게 절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저도 성분표를 보긴 하지만 성분표만 보고 정착한 게 아니라 계속 손이 가는 맛 때문에 정착했습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강한 건 최고의 성분이 아니라 바로 지속 가능한 루틴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제품만 답인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비밀 노하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제품만 유일한 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살이 빠지는 원리, 실제 사례, 질문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본인에게 잘 맞는 올리브유가 있다면 굳이 바꾸실 필요 없고요. 사용 방식을 다듬는 것만으로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시거나 계속 실패하셨던 분들은 기준 없이 고르면 또 헤매기 쉬우니까 제가 실제로 쓰는 걸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6개월 동안 먹어보면서 결국 정착한 올리브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갑자기 제가 제품 하나 찍어서 추천하는 흐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기준이랑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맛없으면 오래 못 간다. 비용 부담 크면 끊긴다. 내 생활에 붙어야 의미가 있다. 오늘 말씀드리는 제품도 그 기준으로 걸러서 남은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가성비 조리용 올리브유 고르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올리브유는 추가가 아니라 교체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제가 고른 기준부터 말씀드리면 딱 이렇습니다. 공복이나 생식으로 먹어도 부담이 적은 맛, 풍미가 좋아서 음식 맛을 살려주는지, 가격, 사용 방식까지 고려했을 때 꾸준히 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진짜 계속 찾게 되는지. 저는 이 기준으로 여러 가지 먹어보다가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된 게 오로바일렌 피쿠알이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에 정착한 이유는 결국 맛이에요. 좋다는 이유로 버티는 게 아니라 맛이 좋아서 손이 계속 가는 느낌. 그리고 공복, 생식, 마무리용으로 쓰기에도 제가 느끼기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무조건 숫자만 보시기보다 내가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맛인지까지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중요한 건 올리브유 한 병 샀다가 아니라 좋은 루틴이 만들어졌다. 이거입니다. 참고로 이미 본인에게 잘 맞는 올리브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계속 쓰시면 됩니다. 제가 특정 제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광고처럼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기준 없이 헤매지 않게 하나의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유 효과 200% 활용하는 실전 팁도 알려드릴게요. 조리용엔 부담 없이 쓰는 가성비 라인, 볶음, 구이, 페스토, 라페. 생식 마무리용엔 맛과 풍미 좋은 라인으로 샐러드, 수프 마무리, 구운 채소 마무리, 공복 한 스푼용. 이렇게 분리하면 올리브유의 효능은 그대로 올라가고 맛 만족도가 올라가서 루틴이 쉬워지고 결국 오래가게 됩니다. 이게 제가 6개월 해보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느낀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제 채널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방법보다 내 생활에 붙는 현실적인 방법, 한번 반짝이 아니라 오래가는 방법.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올리브유는 다이어트를 대신해주는 마법이 아니라 식단과 루틴을 오래 유지하게 도와주는 도구다. 두 번째, 올리브유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올리브유 자체보다 루틴 붕괴, 자극적인 식단 유지, 지속 불가능한 사용 방식에 있다. 세 번째, 조리용 생식용을 나눠서 내 입맛에 맞는 올리브유로 꾸준히 먹는 루틴을 만들면 체감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이거입니다. 복잡한 거 아니고요. 좋은 올리브유 하나 찾는 것보다 먼저 효과가 안 나는 습관을 빼고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비포 애프터를 숫자보다 생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단 음식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당김이 자주 올라왔고 식사가 흔들리면 그날 다이어트는 무너진 느낌이 컸다면 지금은 올리브유를 포함한 식사 루틴이 잡히면서 한 끼를 안정적으로 먹는 게 훨씬 쉬워졌고 그 다음 끼니 다음 날까지 연결되는 느낌이 커졌어요. 저는 이 변화를 단순히 체중 변화보다 더 크게 봅니다. 왜냐하면 체중은 오르내릴 수 있어도 루틴이 나오면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다이어트도 늘 이렇게 했어요. 강하게 시작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 정보를 많이 넣고 좋다는 거 다 해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지쳐서 끊기고 근데 결국 오래가는 건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내 생활에서 반복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빨리보다 오래, 극단보다 지속 이 방향으로 계속 이야기 드릴 겁니다. 이 방향이 맞는 분들은 분명히 체질에 맞는 채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버티는 다이어트 말고 맛있게 오래가는 다이어트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기준대로 조리용 생식용 분리해서 시작해 보시고요. 제가 6개월간 먹어보고 정착한 오로바일렌 피쿠알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제품만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오늘 가져가셔야 하는 기준이에요. 추가가 아니라 교체, 루틴 먼저 점검, 내 입맛에 맞는 지속 가능한 오일, 조리용 생식용 분리, 이 기준으로 고르시면 실패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는 공복이 맞을지 생식으로 먼저 시작할지 어떤 요리부터 넣을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댓글에 지금 본인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공복 가능, 공복 불편, 요리 위주, 식단 흔들림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상황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댓글로 정리해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오늘 체크포인트, 제품 링크, 주의사항,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좋은 컨텐츠도 같이 정리해 둘 테니까 영상 끝나고 꼭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도 올리브유로 만드는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 실제로 오래가는 루틴 만드는 방법, 조리용 생식용 고르는 기준, 가성비 라인, 풍미 라인 나누는 법까지 이 채널 방향대로 계속 올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훨씬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루틴 만든 사람이 이깁니다. 올리브유로 맛있고 오래가는 다이어트, 이번엔 제대로 시작해보세요.